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12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했고 어르신들에게 싹싹하게 잘해서 다들 저에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욕설을 내뱉거나 물건을 자주 집어던졌습니다. 어릴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참고 살았죠. 그런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집에만 있게 된 남편은 저를 때렸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재 저는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재산분할금으로 제안한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년 전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 액수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사유로 삼아서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니까 남편분이 정신질환 때문에 직업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산이나 또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남편이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유로 이혼 청구하는 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에 대한 동거, 부양 또는 협조 의무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에 대해 이런 규책 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요. 네, 악의 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연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이 이제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연자분에 대해서 가정폭력도 행사하고 아들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연자분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해서 사연자분의 규책 사유가 인정돼서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질환, 정신질환을 이유로 단순히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질환에
원인으로 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남편의 이런 귀책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연자분으로서는 그 상대방 귀책 사유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연자분이 심히 부당한 대우 받은 것에 해당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에 상대방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범한 영상이나 사진, 그다음에 자녀의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소송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연자분은 2년 전쯤에 이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장차 이제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재산분할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쟁점에 대해서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의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고,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계속 존속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네. 다만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거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내용을 그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협의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간 합의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재산분할을 다 주고 정리한 것처럼 보여도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그게 꼭 유효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사연자분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사연자분이 과거에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 이혼을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도 이미 지급했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네. 그럼 사연자분이 소를 제기한 이후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혼에 동의한다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편이 동의한 상황에서 다시 마음을 바꾸기 전에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양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서 재산분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그 다음에 비양육치는 양육비를 얼마 지급할지, 그 다음에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그 신속히 이혼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사연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질문과 같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이후더라도 그 변론이나 재판 기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신속히 조정기일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그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는 게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정신질환은 있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게 아동학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귀책 사유로 사연자분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드렸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 증거가 필요한데요. 영상이나 사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혼을 협의하면서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참작은 되지만 그 합의대로 바로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분할의 금액으로 합의가 된 금액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또 보다 빠르게 이혼하려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하거나 화해 공고 결정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